언제까지 이렇게 얘기들이 쏟아져 나올까요? 하루하루 계속 새로운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 관련 내용입니다. 4위 소식으로 골라봤는데요. 아이돌을 꿈꿨던 여성 킬러. 아이돌을 꿈꿨다. 이유종 기자. 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또 아이돌을 꿈꿨다니요.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화면에 비치는 여성 얘기입니다. 흐엉 아닙니까? 흐엉? 예, 맞습니다. 네네. 도안티 흐엉 얘기인데 이 친구가 지금 TVT라고 베트남의 국영방송이 운영하는 한 방송 장면입니다. 노래 좀 한번 들어볼까요? 붙었나요? 뭐 실제로 붙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붙을 실력은 아닌 것 같네요. 네, 노래 그렇죠. 들어보니까. 네. 우리로 치면 쇼스케 같은 그런 경제 프로 같은 곳에 나와서 네.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여기에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네. 그 친척의 이름을 빌려서 차명으로 나와서 여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 그만큼 연예인이 되고 싶고, 사실 이렇게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뭔가 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한류에 관심도 많고, 이런 여성일 수가 있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일회용 어떤 공작에 쓰이는데 쉽게 포섭이 됐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물색조를 얘기했죠. 지금 말씀하셨죠? 네, 공작기관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을까 전문적으로 사람만 보는 물색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북파공작원 할 때도 물색조가 있었고 아마 지금 우리 국정원에도 있을 겁니다. 있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렇게 나대고 저런 여성들 그다음 한국 지금 저 베트남에 가면 나댄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외향적이고 네, 외향적이고 좀 활발한 실력이 짱짱하면 스타로 크겠죠. 근데 네. 그 능력은 안 되고 저런 사람들 그다음에 지금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가면 한류가 대단히 인기거든요. 한류를 모방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거 한국 좋아한다고 한국 가지 하는 식으로 해서 네. 북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처럼 접근해갖고 이런 거 하라 그러면 하죠. 더군다나 제주도 보내주면 기분 좋죠.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도안티 흐엉의 현재 몸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때 작년 6월달 도안티 흐엉하고 네. 요번에 김정남 암살 때의 도안티 흐엉의 육체가 전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저는 평범한 여자의 몸이고 아. 지방질이 여자로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번에 봤을 때는 어깨 근육이 대단히 발달하고 혹시 그 다른 여성과 지금 잠깐 착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같은 사람입니다. 네. 그 LOLT를 입은 여성과 도안티 형은 다른 사람인데요.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같은 여자인데 전혀 몸이 다릅니다. 그래 그동안에 제가 볼 때는 북한의 포섭이 돼서 네. 상당히 강인한 훈련을 받지 않았나.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살이 다 빠져가지고 근육은 붙고 지방층 다 빠져서 저기 보면은 그러네요. 굉장히 가슴이 아름답고 그런데 네. LOL 입었을 때 가슴이 하나도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그 네. 발언은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왜 사과할 일입니까? 개인적인 그 의견이. 아니 보세요. 보면은 네. 보세요. 거의 여자로서 지방층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여쭤본 게요. 진짜 몰라서라기보단 다른 사람인 것 같이 보일 정도로 전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 점을 지금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몸의 어떤 형체나 바디 라인이 달라졌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그 점을 좀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님께서 며칠 동안 계속 지적을 해주셨어요. 분명히 한류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예측을 하셨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밝혀진 게 한국인 남성들과 친구가 많았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제가 하여간 여러 가지 공작하시는 분들 붙잡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할 때, 공부할 때 많이 하는 얘기가 편승 공작을 얘기합니다. 네. 편승이라고 하면 버스가 지나가는 차에 올라타서 나도 어느 목적지를 가는 거지 내가 택시 타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한국을 좋아하는 한류가 있다. 그럼 네. 한류에 편승을 해서 너 한류에 해볼래? 라고 해서 하는 편승 공작을 물색조가 찾아갖고 한 케이스. 그렇군요. 유종 기자. 예. 한국 남자친구들이 많았다. 도대체 몇 명이나 어떤 사람들이 친구였던 건가요? 네, 흐엉의 페이스북을 보면 한 네. 60여 명 정도가 친구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 20명이나 무려 한국 남성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60여 명 가운데 20명이 예, 예. 한국 남자친구들이었다. 네, 그리고 그 남성들은 대부분 베트남에 한 번 정도는 네. 다녀온 적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크크크라고 아까 좀 전에 나왔는데 네. 저게 우리 한국 사람들만 쓰는 겁니다. 그렇죠. 피디님, 아까 SNS 글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네. 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흐엉이 본인의 SNS에 쓴 글인데,
이 글상에 보면 영어로 썼지만 크크크크크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 쓰는 표현인 건 분명하죠. 우리 한국 사람 한글로 쓰는 거죠. 그렇죠. 저게 말에 그렇다면 말이죠. 한글 워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예, 예. 그러네요. 아, 그런데 그럼 이 20명의 한국인 남성들 SNS 친구들 그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했었다. 네, 그렇다는 증황이 나오는 거고요. 네. 사실 흥엉이 한국어도 좀 할 줄 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한국 사람들과의 접촉도 늘렸고 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정황이 나오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한 매체는요, 이 도안티 흐엉과 같은 한 방을 썼다는 룸메이트를 또 취재를 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또 공개를 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한 건데요. 그 한반도 출신의 남성과 교제를 해왔고, 아하.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복수이고요. 네. 사건이 끝나면 제주도로 함께 갈 것이다. 자신은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지인들에게 말한 것을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자, 여기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이 표현이 또 궁금하네요. 여러 명의 한반도 출신. 그럼 이게 남한, 북한이 지금 구분이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한인지 북한인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공작원들한테 어떤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 전에 그 페이스북 친구들처럼 남한의 20대 젊은 청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가능성은 여러 가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궁금증이 풀리는 하나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리정철, 유일하게 체포된 남성 공작조 가운데 한 명으로 추측이 되는 이 북한 사람, 원래 IT 회사를 다닌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회사 취재해 보니까 회사 별로 나오지도 않았고 월급도 안 받았다고 알려졌었죠. 그런데 뭐를 하는 사람이고 어떤 임무가 있던 사람인지 밝혀졌다고요? 네, 그렇죠. 리정철이 말레이시아에서 IT 관련 일을 했는데 주로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라든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뭐 게임을 만들어 팔고 해킹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외화벌이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화벌이가 목적이었군요. 그리고 IT 업종에 있다라는 건 즉 각종 인터넷 불법 도박을 통해서 북한의 외화벌이를 하던 일꾼이었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제가 벌써 3, 4일 전부터 네. 리정철이는 절대로 이번 공작에 깊이 개입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네요. 처음부터 저는 리정철이는 경찰총국 소속이라 하더라도 경찰총국에 돈을 상납하는 외화벌이 일꾼일 거라고 얘기했는데 월요일부터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계속 정했죠. 네네. 네, 딱 맞았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기서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얘기죠. 갈루치가 말레이시아 와서 북한 대표들하고 회담한 거를 KBS가 보도한 적이 있었죠. 네네. 말레이시아가 지금 무비자로 열어주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오는 건데, 이걸 어떤 현상과 비교하면 되는가 하면은 중국 동북지방에 가면 북한 IT 기술자들이 나와서 저걸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조폭들하고, 대한민국 조폭들하고 연결돼 갖고 음란물 사이트를 해서 돈을 만드는데, 네. 저 방법이 뭔가 하면은 정보기관에서 돈을 만드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북한의 정보기관들은 마약이나 위패, 네. 슈퍼노트 이런 걸 만들어서 퍼뜨려서 공작 자금을 만들어요. 네. 정부 예산 갖고도 모자라니까 정보기관들은 자기 돈을 만드는 방법이 저건데, 바로 저 친구는 말레이시아라는 부대로 뭐 이렇게 음란 사이트 깔아놓으면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다 이제 모두 심고, 해킹 프론트 심고, 돈도 벌고 해서 네. 다치고 공작 자금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뭐 마약이나 위패를 뿌려서 돈을 마련한다. 이거는 뭐 나라가 아니라 범죄 집단 아닙니까? 국가 정보기관에 개입해서 하는 게 그렇죠. 많은 케이스인데, 특히 저런 북한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문제죠. 이런 식의 외화벌이, 뭐 불법이든 아니든 어떤 식으로든 외화벌이를 하러 나가 있는 북한 공작원들 어느 정도입니까? 뭐 어떤 네. 일을 하고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그러니까 물론 돈을 벌어서 공작 기관에 들어간 경우도 있지만 네. 각 기관에서 다 나가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당의 뭐 조직 지도부는 조직 지도부대로, 통정부는 통정부대로, 네네. 군에 있는 총정치국도 마찬가지고, 네. 최고인민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이가 있는 쪽에서도 또 나갑니다. 나가서 무역회사를 운영을 해서 거기서 번 돈 가지고 자기 조직을 운영하는데, 네. 저 경우는 자기네가 해외에서 번 돈 가지고 현재 공작원들 비행기표를 사주고 호텔을 예약을 해주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공항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번에 암살을 했다. 아마도 도안티 흐엉이나 네. 아이샤 같은 애들도 그 돈이 아마 리정철의 번 돈에서 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 두 분께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해주시는 얘기가
사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루 앞서서 예측이 다 맞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이 또 내일 얼마만큼 들어맞을지 저도 굉장히 기대되고 궁금한데요. 예. 공작을 이제 한참 재밌게 취재한 적이 많았어요. 해보니까 우리도 그렇고 이북 같은 경우도 이게 공작 자금이 이동하면 계좌가 남잖아요. 네네. 현지 조달을 합니다. 아하. 그게 이제 저런 식으로 마약을 갖고 가서 팔아서 네. 그러면 조폭하고 연결되면 그 조폭 중에서 물색할 만한 인물들이 나오죠. 네. 그래서 시키기도 하고 돈도 벌고 해서 딱 지워버리고 그래서 밀수하고 연결되는 건데 지금 수법들이 다 그런 거가 지금 동원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거는 저 정도 범죄를 하려면은 국가기관급 정보기관이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두 분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요. 다음으로는 박소윤 기자, 김성진 기자와 함께 그 다음 순위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자, 다음 순위는 어떤 내용이 준비됐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